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네, 오늘 미국 장은 좀 빠졌는데요. 테슬라는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부터 기가 상하이 폐쇄 루프 시스템을 끝내고 정상화된다고 합니다. 그런 게 좋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기가 상하이의 5월 판매량은 오늘 발표될 예정이에요. 자, 생산량이 중요한데 생산량도 함께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의 항복을 한 것 같습니다. 트위터의 계정 정보가 좀 잘못된 것으로 일론 머스크가 파악을 했는데요. 이에 관련된 정보를 달라고 했는데 수주간 주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링크의 IPO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힌트를 주었고, 제2의 테슬라는 누구일까요?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오늘은 뭐 7%, 0.7%에서 1%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더 낙폭을 키운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뭐 10년물 국채금리가 3% 이상으로 또 한번 올라왔고요. WTI 가격도 122불을 넘기면서 어제 대비 2.5%나 상승을 했어요. 자, 이런 모습들이 주가에 좀 악영향을 줬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다만 나스닥 기술주, 중소형주, 성장주들은 괜찮았습니다. 자, 내일 뭐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죠. 계속해서 뭐 다음 주에 FOMC 회의까지 변동성 장세는 지속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국제유가가 또 한번 120달러를 넘었어요. 3개월 내 최고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은 상황에서도 초고유가가 지속되는 것은 역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미국의 휘발유 재고는 지금 감소하는 모습이에요. 시장 예상치는 오히려 재고가 3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 81만 2천 배럴이나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고가 줄어드는 건 역시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뭐 중요한 점은요,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있어도 이렇게 재고가 줄어드는 것처럼 수요는 계속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뭐 경기 상황이 이런 고인플레이션에서도 좀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유가가 150달러까지도 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 봉쇄가 최근에 풀리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더 많은 원유 수요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유가의 고공행진은 계속 뭐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고요. 오늘 장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모습 속에서 뭐 넷플릭스라든지 테슬라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는 뭐 로크를 인수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리고 뭐 게임이라든지 뭐 광고 쪽으로도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뭐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엑스모빌과 쉐브론 등 에너지 주식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중국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전기차 주식들도 오늘 좀 선방하는 모습이고요. 뭐 니오도 3% 넘게 상승했고, 루시드도 3% 넘게 상승했고, 오늘 테슬라도 장중 거의 749불까지 상당히 뭐 한 4% 가까이 올랐다가 좀 낙폭을 보여주면서 725불로 1.2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아무튼 뭐 바이오 혁신 기업까지 중소형 성장주가 좋았던 하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차트 흐름을 보자면 오늘도 12,000선을 지켜내는 모습이고, 일봉 차트로 보면 계속해서 뭐 저점을 올려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11,800에서 12,300 사이의 그 작은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가격대에서 12,000선을 계속해서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FOMC 회의가 있지만 FOMC 회의 이후에 좀 더 안정색을 찾아서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좀 더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봉 차트를 보면 2주째 11,800선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11,800선이 그래도 지지 라인으로 계속 작용하면서 저가를 올리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차례 더 큰 위기가 한 번 더 올 수 있다는 거 유념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아직 뭐 인플레이션 상황이 바뀐 게 없고 긴축 정책은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6, 7월 달에 한 차례 더 큰 흔들림이 나오면은 뭐 10,000포인트나 11,000포인트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불확실성 상황에서는 역시 테슬라 같은 성장이 확실히 보장되는 주식을 계속 매수해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테슬라는 뭐 749불까지도 올랐었는데 725불로 마감을 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700불 이상에서 테슬라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시장이 흘러내리면 같이 흘러내릴 수 있지만은 뭐 하반기에 좋은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신압으로 계속해서 주식을 잘 모아갈 시기다. 750불 이하에서는 좋은 가격대니까 잘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반에 합니다. 오후 9시 반에. 미국 CPI 발표는요, 매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있어요.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는 뭐 9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장이 시작이 되기 전에 발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번 5월달 CPI는요, 8.3%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8.3% 올라간다는 건데요. 어쨌든 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면은 뭐 최근 1년 동안에 이렇게 급상승이 있었습니다. 5%대부터 막 8%대까지 CPI 지수가 올라와 있는데, 최근에 한 2개월만 봤을 때는 8.5% 피크를 찍고 지금 내려온 모습이에요. 자, 이번에도 뭐 7%대나 8%대 초반 정도 예측치보다 좀 더 낮은 수준의 발표가 나오면은 좀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또 다릅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지수가 바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의 예측치는 더 낮아요. 자, 저번 달에 6.2% 발표를 했었는데 5.9%로 예측치가 낮아져 있습니다. 최근에 식품과 에너지 가격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이 좀 떨어지는 추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뭐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미국 소비자 체인 탈깃이 2분기 영업이익률이 2%대로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진열대에 물건이 많이 쌓여있다, 재고가 많기 때문에 가격을 할인해서 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재고가 넘쳐나니까 디플레이션 상황도 올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아무튼 제가 보는 미국 경기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중요한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6월 9일 오후 5시, 그러니까 오늘 오후 5시에요. 기가상하이 5월 판매량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테슬라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크게 이끌고 있는 게 바로 기가상하이 이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생산, 판매, 수출 이 세 가지의 숫자가 나올 예정이지만 역시 중요한 거는 생산입니다. 페세루프 시스템에서 얼마나 생산이 많이 되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생산량은 한 32,000대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4월 달에 뭐 한 11일 정도 생산을 했었죠. 그때 4월 달 생산량이 10,000대 정도 됐으니까 그래도 3배 정도 올라온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판매량을 보시면요, 4월 달에는 상하이 봉쇄로 기가 상하이 판매량이 1,500대 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5월 달은 일단 생산량이 32,000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5월 달에는 뭐 유럽으로도 배를 한 3편 정도 띄운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아무래도 판매량은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0,000대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4월 달에 11일 동안 한 12,000대 정도 10,000대 정도 생산을 했기 때문에, 자, 이번 달 5월 달 생산량 32,000대를 합해서 맥스로 팔면 뭐 한 42,000대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월에 1,500대 밖에 못 팔았기 때문에 전월 대비는 상당히 올라가는 흐름이니까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자,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6월 11일이 되겠죠. 그때부터 이제 페세르프 시스템을 종료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가 상하이에서는요, 4월 19일부터 코비드 상황으로부터 재개가 돼서 생산은 재개가 됐었는데 계속해서 현재까지 페세루프 시스템을 고수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공장 안에서 먹고 자면서 한정된 생산만 했었는데,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페세루프 시스템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천 명의 직원들이 집과 직장 사이를 자유롭게 통근을 하면서 정상적인 이제 가동이 시작된다는 거고요. 직원들이 이제 더 많이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페세루프 시스템이 종료되면서 기가상하이 현재 공장 부지 옆에 제2 기가상하이를 만든다고 발표를 했었죠. 자, 거기에 관련된 공사도 이제 시작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뉴스죠. 자, 다음 테슬라 뉴스로는요,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 인수와 관련된 뉴스인데요. 자, 지난 6월 6일에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서, 자, 트위터가 최근 인수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트위터 인수 파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의 가짜 계정, 그러니까 봇이라고 하죠, 봇 계정들이, 로봇 계정들이 뭐 20%나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트위터는 5% 이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자료를 제시를 못 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위터는 항복을 한 것 같아요.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의 데이터 요구를 준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 뭐 한 달 정도, 그러니까 한 4주간 교착 상태가 있었는데요. 트위터 이사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버티기는 힘들 것 같다. 일론 머스크에게 자료를 주자. 자, 그래서 매일 게시되는 5억 개 이상의 트윗으로 구성된 데이터 스트림인 파이어호스에 대한 액세스를 일론 머스크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이고요. 이제 뭐 내고에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트위터 인수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내고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저것 따졌을 때 가격을 뭐 할인할 수도 있겠고, 인수 계약을 정말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르면 8월 달에 결정이 나올 것 같고요. 늦어도 10월 달에는 트위터 인수와 관련돼서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트위터 인수와 관련돼서는 파기가 되었던 인수가 되었던 일단은 일단락이 되면은 테슬라 주가에 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링크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건데요. 스타링크 사업은 꽤나 큰 캐시카우를 창출해낼 좋은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부분 테슬라 투자자분들이 스타링크가 IPO가 되면은 나도 참여를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많이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직원들과 회의를 했었는데, 그 회의에서 스타링크는 앞으로 3년에서 4년 후에나 상장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래는 2019년에 일론은 이메일을 통해서 약 3년 정도 후에, 그러니까 뭐 2021년 정도에 스타링크를 공개를 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보류하겠다라고 일단락을 했었고요. 아직 스타링크 매출이 합리적으로 나오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달고 있었습니다. 또한 뭐 기업 공개, 그러니까 IPO가 되는 거는 역시 기업에 상당히 부담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상장을 하면서도 많이 겪었던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언론과 투자자들에게 많이 휘둘리기 때문에 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못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스타링크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게 맞고요. 지난달 말 기준으로는 스타링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40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약 2,500개의 저궤도 이석을 발사를 이미 한 상황입니다. 자, 스페이스X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스타쉽은 개발이 완료되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2030년 전에는 화상 개발에 이미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호언장담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팔컨 9 위성은 현재도 계속 자주 쏘아 올리고 있는 재사용 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팔컨 9은 스타링크 위성을 60개밖에 한 번에 못 뿌립니다. 하지만 스타쉽은 한 번 발사 때 400개라는 엄청난 위성 수를 발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궤도에 올려놓을 수가 있는데, 이 영상을 잠깐 재밌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스타쉽이 이미 궤도에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위성을 뿌리고 있습니다. 재밌죠? 이렇게 위성 뿌리는 모습. 이게 바로 400개나 한 번에 이렇게 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 개구리 형 게리 블랙 형님이 제2의 테슬라는 누구일까 라고 투표를 했는데요. 리비안이 가장 많이 뽑혔네요. 그 다음에 폴스타가 뽑혔고, 그 다음엔 보이드, 그 다음에 루시드라는 회사가 이제 뽑혔는데, 저도 리비안에 일단 투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아마존이라는 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아마존에서 이미 뭐 리비안 벤이라든지 이런 오더들을 상당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고, 리비안은 또 SUV라든지 픽업 트럭의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랑은 또 차별화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리비안을 일단 꼽았고요. 아무래도 뭐 상업용 모델에서는 리비안이 그래도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루시드, 폴스타 이런 회사들은 테슬라의 모델 S라든지 테슬라의 일반 이제 승용차들과 큰 경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리비안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닥터 잭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If I can't invest in Tesla, then I would rather have cash given those options. 그러니까 뭐 테슬라에 투자할 수 없다면 차라리 현금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2의 테슬라는 없다는 뜻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저는 이런 회사들보다는 테슬라에 집중하는 게 수익률도 높고 더 확실한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FS 베타 10.12.2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더 훌륭한 자율주행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상당히 놀랍더라고요. 한번 잠깐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분이 스탑 사인을 손으로 들고 왔는데요. 자, 강아지가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어서 스탑 사인을 들고 왔는데,
이것도 테슬라 자율주행 인식에서 방금 멈췄습니다. 자, 뭐 정말 대단하죠. 여기 보시면 스탑 사인 들고 있는데 이게 스탑 사인이 그냥 이렇게 멈춰 있는 게 아니었는데 이랬다는 겁니다. 자, 뭐 재미있는 하여튼 좀 신기한 영상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뭐 테슬라 로고의 비밀과 관련돼서도 이렇게 누가 잘 표현을 해 주었더라고요. 테슬라는 자, 일렉트릭 모터의, 그러니까 전기 모터의 이렇게 단면이죠. 단면을 잘랐을 때 한 부분, 피자의 한 조각을 떼어낸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그럴듯한 것 같아요. 이렇게 모터의 단면이 있는데 이 중에 한 부분, 피자의 한 조각을 뭐 이렇게 떼면은 테슬라 로고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재밌어서 여기 한번 실어 보았고요. 8월과 9월에 계속해서 좋은 호재들이 있습니다. 이미 상하이 풀 리오픈 준, 그러니까 6월 달에 풀 리오픈이 되고 있죠. 6월 10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아주 정상 재개가 시작이 된다고 하고요. 8월 달에는 스탁 스플릿을 앞두고 있고 트위터 딜도 8월 달에 끝날 거라고 게리 블랙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S&P 업그레이드도 있다고 해요. 테슬라의 신용 등급이 한 단계 8월 달에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건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I 데이는 9월 30일에 있죠. 그러니까 8월과 9월에 테슬라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4차 산업혁명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테슬라처럼 가심뛰기 하는 회사 동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 자, 테슬라랑 재밌게 동행하시다 보면 금방 갑니다. 10년 후에 얼마만큼 테슬라 주가가 올라 있을까요? 자, 기대를 하면서 계속해서 즐겁고 설레이는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